저는 올해가 논술을 준비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구 증가 때문이겠죠. 이제 학령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49만 명까지 증가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있잖아요. 수험생이라고 부르는 학생, 중도에 이탈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외하면 현재 46만 명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봐야겠죠.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64만 명이었어요. 그 64만 명 중에 재수를 한 학생은 9만이거든요. 근데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4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43만 명 중에 작년에 17만 8천 명이 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9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재수를 하는 비율 자체가 3배 이상 증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수를 선택해서 재수를 통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겠다는 욕망이 이 대구 지역에서도 엄청 높은 거죠. 정시만으로 학교를 갈 수 있냐? 물론 정시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1년 동안 더 공부를 했으니까 정시 성적은 오르겠죠. 그런데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올해 수능 시험에서 생활과 윤리가 큰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죠. 자, 전체 학생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합니다. 근데 생활과 윤리 역사상 변환 표준 점수 만점이 70점이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맞아도 64점, 다 맞으면 66점 이랬는데 올해 70점이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1등급을 생유는 47점으로 보거든요. 47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온다. 이번에 42점, 43점 받은 아이들도 1등급을 막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수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신이 우수하고 내가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셔야 하죠. 하지만 최근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등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했었는데 전혀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존의 생활기록부가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면접이 모두 있었을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것도 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의미하게 기대를 해보자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학생마다 상황이 달라요. 교과 전형을 수능 최저와 함께 면접으로 준비해야 하는 학생,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비교과 활동을 보충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써야 하는 학생, 나는 재수생인데 어쨌든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논술 지원 학생, 이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적된 값이 필요해요. 기존에 성공했던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성공했다더라 라는 그 전략적인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왜 이게 반드시 필요하냐면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서부터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한국지리, 세계지리 선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논술을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보시면 한국지리에서 어떻게 논술 문제를 내겠어요? 논술 문제를 세계사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동아시아사 이런 데서 논술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논술이라는 건 1번 사회문화, 2번 생활과 윤리, 3번 윤리와 사상, 4번 정치와 법, 5번 경제, 이 5개 과목에서 출제하는 게 논술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결정해 놓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논술을 해볼까? 이렇게는 안 돼요. 지금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정도 논술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동국대를 가고 싶다. 동국대는 무조건 윤리를 출제합니다. 근데 나는 동국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윤리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 논술을 준비해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답해요. 이런 정보들을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시기는 어렵고 일반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정보를 갖고 계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학부모님께서도 성공적인 전략을 위해서 이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작년 입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필로스 학원 전체에서 거의 200명 가까운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학원 전체의 학생 수 대비 합격률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이건 신뢰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이 절차 자체가 수단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수단적인 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연간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1월, 2월에 아주 기초적인 글쓰기의 능력, 어휘력, 표현력 이런 걸 다 잡아놔야 해요. 6월이 됐을 때 그때 와서 어휘력을 늘려야 한다, 문장력을 늘려야 한다, 참 쉽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시켜보면 처음에 학생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것이다, 예상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분명한 표현들을 학생들이 쓰고 있는 거죠. 논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술적 글쓰기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다,
뭐뭐 하게 된다. 이게 언매를 선택하면 너무 기본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하다와 되다는 능동과 피동이잖아요. 능동과 피동은 만나면 안 되죠. 이건 비문이죠. 이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가르쳐놔야 해요. 나중에 가르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1월과 2월에 어휘와 문장 기초에 해당하는 걸 다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이제 대학별 유형을 보기 시작해요. 대학별 유형이 전혀 다른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표를 못한다? 성대 쓸 수 없습니다. 문학을 못한다? 중앙대를 쓸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성대를 한번 써봤어요. 선생님, 저는 도표는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과 이제 얘기를 해가겠죠. 우리가 도표를 극복해 볼 것인가? 아니면 도표가 있는 학교를 빼고 다른 학교를 전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3, 4월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게 돼요. 원서 접수에 앞서서 최소한 내가 목표로 한 학교 군을 3달은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의미하게 요 정도면 해볼만 하다. 이 정도면 경쟁력을 갖췄어. 그러면 내가 어느 학교에 집중할 건지를 3, 4월에 선택을 해놔야 되죠. 내가 어느 학교 군 혹은 어느 학교 유형을 내가 써보니까 좀 잘 쓰겠더라 라는 걸 3, 4월에 확정을 해놔야 그럼 5, 6, 7월에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경쟁력이 확보가 되었다고 싶으면 9월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밟아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시작하러 오는 학생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좁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요 학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두 번 써본 상태에서 도표는 극복 안 된다. 지금 현재 문학 현재 극복 안 된다. 이게 지금이면 문학이 모자라도 우리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극복해보자. 도표가 부족하다. 저희가 도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총 80세트 정도의 외워서 극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도표가 좀 안 되면 지금은 우리 도표로 극복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6월에 와서 성균관대를 쓰고 싶대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도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쓰고 싶다. 합격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합격이 참 중요한 사람인데,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분명한 전략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확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자부심을 갖춘 절차에 따라서 학생들을 유도하고 싶은데, 이끌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답답하고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3, 4, 5, 6, 7, 8에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밟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이게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추고 강조할 만해요.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 논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학은 12년의 누적값이에요. 영어는 심지어 영어 유치원까지 생각해보면 15년의 누적값이죠. 대입 논술을 3년씩 준비하는 학생은 없거든요. 모두 다 똑같이 1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1년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2달 먼저 더 준비한 학생이 더 잘 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1년짜리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2년짜리 수학을 1년 공부해서 따라잡는 건 사실 쉽지 않죠. 막 예를 들면 수학을 4년 안 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와,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4년을 놨더니 답이 없어요. 어떻게 수학을 4년이나 그냥 내버려 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논술을 1년도 안 되는 과정인데 4개월을 안 했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건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12년에 4년이나 10개월 가운데 4개월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 정도의 강조점을 가지고 들어와 주셔야 되는 과정입니다.